야, 악재가 또 대용 악재입니다. 이거는 삐라 몇 장 날아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용 악재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드디어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월 1일 순천 린 종합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나서 사진뿐이 아니라 동영상도 방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화상회의를 했다느니 아니면 당전의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느니 예비회의를 주재했다느니 하면서 사진 한 장씩 달랑달랑 싣고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어젯밤에 김정은이 금수상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김일성과 김종일의 시신이 있죠. 김일성 사망 26주기를 맞아 94년 7월 8일 날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김일성이 죽은 날 나타났습니다. 원래 생일에 나타나는 것이 더 맞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생일은 그냥 일반 사람의 생일이 아니라 북한에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바로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생일날입니다. 근데 이때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외신 언론 통틀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김정은이 이번에 어쨌든 김일성이 있는 금수상 태양궁전에 최룡해와 박봉주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모두 대동해서 참배를 했습니다. 물론 인상을 보니까 되게 불편한 기색입니다. 그리고 살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뭐인가 못마땅한 기색을 가지고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내외 언론들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김일성 사망 때까지 사망 26주년이 되는 이번 7월 8일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밤에 억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달랑 나왔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 갈 때는 많은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경희가 살아있을 때는 김경희도 대동했죠. 할아버지 사망되어 있는 그 참배하러 가면서 김여정이나 현송월, 이설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현송월이나 이설주나 또 김여정이가 간다면 김경희를 또다시 출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나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이번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오늘 9시 뉴스에는 조선중앙TV로 방영이 돼야 됩니다. 아마 사진 한 장 달랑 나온다면 김정은의 건강 문제 또다시 불거질 겁니다. 아마 동선으로 잠시 비추지 않을까. 그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또 김정은의 몸 상태를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얼굴 모습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에 슬퍼서 저런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못마땅해 하는 듯한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시신 참배하러 와가지고 뭐 기분 좋게 밝은 표정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과 못마땅한 표정은 다릅니다. 그럼 왜 이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억지로 나왔을까? 지금 북한에는 계속해서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습할 여지조차 없이 계속해서 악재만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기뻐할 좋은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모내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겨우 모내기를 끝내고 이제는 비료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순천 린 비료 공장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테프를 끊고 준공식을 했으면 거기서 비료가 꽝꽝 생산돼야 되는데 단 1kg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비료는 그 쌀이라고 했던 북한인데 그 비료가 한 털도 없으니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생필품난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평양시도 다 끊겼다고 합니다. 장마당에조차도 이제는 물자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 비싼 장마당에조차 값을 둘째치고 비싼 값은 둘째치고 쌀이나 생필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했으면 중요 장소인 김일성 경기장이나 김일성 광장에 김정은에 대한 포스터가 붙었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평양 시민들이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는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악재를 하나하나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악재는
김정은의 건강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이 건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민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 각도 지방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 치는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지방 인민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악재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미국은 대북 제재를 풀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풀어주는 것 고사하고 계속해서 북한의 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북한은 또다시 인권 탄압 국가에 올라가 있고 종교 탄압 국가, 테러 지원 국가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으로 지정되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북한, 특히 유엔 제재로 인해서 힘든 북한이 어떤 나라에 감히 북한 김정은에게 식량이나 인도적 지원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테러 지원 국가에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지금 다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엔 보건기구나 WHO와 같은 곳에서 또 중국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진단 키트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진을 보셨겠지만 코로나가 단 한 명도,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염병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면서 김정은 참배할 때 1m 내지 1.5m, 2m씩 떨고 나오고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는 안 했지만 단 한 명의 코로나가 없는 북한이 저렇게 1.5m, 2m씩 떨어져 있는 최고위층 간부들을 한번 보신다면 과연 북한에 코로나가 단 한 명도 없을까?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형 악재로 발전할 수가 있는 악재입니다. 바로 국군 포로로 북한에 잡혀가 있던, 그리고 거기서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가혹한 인권 탄압을 당하고 가혹한 노동 현장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름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뼈만 남도록 국군 포로들을 아오지 탄광에서 부려먹던 김일성, 김정일, 그 책임을 김정은에게 물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25 국군 포로되어 있는 북한에 끌려간 국군 포로들에게 배상 책임이 김정은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북한에 약 2만여 명의 국군 포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들은 가장 가혹한,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군 포로들이 가 있는 것이 바로 아오지 탄광이었고, 아오지 탄광뿐만 아니라 개천 탄광, 그리고 강선 제강소, 송진 제강소와 같은 이런 가장 어려운 용해공들을 보면 북한에서 용해공들이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용해공들, 국군 포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하고 힘든 노동 현장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국군 포로들, 그들에게 김정은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이거 몇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2,100만 원에 달하지만 이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50년, 60년 동안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김정은은 이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2만여 명이 지금은 북한에 있지만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김정은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군 포로들의 가혹한 행위를 당한 것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이지만 김정은은 세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습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을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아서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는 판결문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야, 악재가 또 대용 악재입니다. 이거는 삐라 몇 장 날아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용 악재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제3세계에 가 있는 국군 포로들도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특히 미국의 법원에 제기한다면 이것은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일으킬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전선부나 아니면 외무성 담화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최고 존엄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욕했다고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버리고 다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과 같은 김정은, 북한에서만 통하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번에 아마 똑똑히 알았을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보다 더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외무성 제1부상인 최선희 제1부상도 그렇고 권정근 미국 국장도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에 맞서 우리는 이제부터 미국의 이 핵 전략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전략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국이 핵 전력이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최선희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권정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핵 전략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 새로운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김정은이 천명한 바와 같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위성으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곧 발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핵에는 핵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아마 조만간 김정은은 10월 10일 전에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SLBM이든 아마 발사할 겁니다. 그 기회에는 김정은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김정은이 고심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김정은도 잘 알 것입니다. 이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김정은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미국의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김정은과의 친분 관계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그리고 미사일을 쏘게 되면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는 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김정은은 이 딜레마에만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인가 하나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북한은 조만간 행동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송을 또 팩트에 기초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제3국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